안녕하십니까. 이온의 타워 힐링 스쿨. 여기는 또 중국입니다. 자, 니하오, 깔리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리스를 돌아서 이제, 지금 이제 중국에 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이제 몸조리라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이제 일주일 정도 필요해서 일주일 정도 회복하고 다시 또 이제 중국에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외국 여행, 한국을 떠나서 아니면 뭐 조금 더 멀리 또 새로운 체험을 하고자 많은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고 많은 에너지 투자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10년 전만 해도 솔직히 이제 비행기만 쳐다봐도 꼭 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굉장한 충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뭐 많은 곳을 이렇게 이제 다녀봤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세계 어딜 가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나의 인생의 계획 안에 서 있는가 라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지극히 어떤 나의 중심적인 사고, 나의 중심적인 포커스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곳을 가보면서 그들의 다른 환경, 지구인들의 다른 삶, 언어, 문화 영역들을 이렇게 많이 체험하면서 또 그것들이 모든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느껴가는 것은 어느 세상, 어느 곳에 내가 놓아짐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내가 원하는 바람은 저 멀리 어떤 타국에 멀리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깊숙한 이곳에 내가 원하는 이 소리가 무엇인지 여기서 나는 어떤 흥분을 하고 나의 인생을 다시 변화시키고자 하는 큰 이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멀리 가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오기도 합니다. 자, 얻어오는 것이 이제는 더 강력하게 바라겠죠. 처음에 얻은 것이 한 80%, 90% 충족되었다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충족도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60%, 50%로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다녀봐도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충족도의 그 퍼센테이지를 계속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결론은 이제 그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에 올라서 평생에 한번 정상에 오르는 것이 꿈이었는데 정상에 오르고 막상 보니까 하늘 아래 작은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는 파랑새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연하게 인생의 공부를 찾아서 아니면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인생의 공부로 이렇게 막연하게 떠돈 지 거의 10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자, 10년 동안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현실과 맞부딪히면서 많은 이제 힘든 과정을 겪어왔지만 지금 또 한 번 더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뭔가 이제 정체된 것을 계속 느낀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이것이 정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군데 이제 계속 앉아서 계속 맴맴 돈다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이제 한 판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이제 점핑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점핑 역할을 하는 거. 굉장히 무료함도 느끼고 굉장히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축됨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어떤 성장의 시기에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겪는 또 다른 성장통이라 할 수가 있죠.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매듭을 한 매듭씩 이렇게 또아리 치면서 또 한 칸 더 키가 올라가듯이 그 또아리 치는 과정이라 할까요? 또아리 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통스러운 스펙타클한 어떤 역동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으로 더욱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시기를 지나서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많은 이제 쓰나미, 태풍,
많은 비바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올 때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올 때도 그 전에는 폭풍전야라고 하죠. 아주 고요합니다. 고요함이 오래된다. 조금 고요함이 조금 이렇게 내가 무기력함으로 변할 정도로 오래된다 할 때는 뭔가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라는 쓰나미, 태풍, 어떤 인생에 풍파가 오기도 하고 또 아주 좋은 일이 오기 전에도 분명히 이 어떤 정중동의 느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고요함, 폭풍전야의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 사이클, 텀, 어떻게 우리가 변해가는지 이 사이클의 곡선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어떤 공부를 통해서도 이론적으로도 이 사이클이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 몸적인 주기에서도 21일 주기로 이렇게 우리의 세포가 바뀌어 나가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 주기, 21일 주기를 터닝해서 이 변화를 겪으면서 몸의 이제 변화를 한 템포 또 이루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이제 주기, 이 사이클의 주기, 또는 우리의 어떤 우주와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사이클의 주기가 어떻게 보면 이 몸적인 주기와도 똑같이 변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뭔가 포근함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어떤 징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오기 전에 또는 아주 나쁜 일이 오기 전에 라는 징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은 공부를 또 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스는 굉장히 뭐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굉장히 힘들지만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또 힘든 거죠, 그죠? 새로운 터닝 포인트 시점에서 과도기에서 지금 어떤 거품이 일어난 것을 모두 다 지금 가라앉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를 제가 이제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게 된 것은 그리스의 가장 큰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그리스의 가장 큰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 그들은 많은 이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도 신이 준 선물이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인간만의 역동적인 살고자 하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이 삶의 에너지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세상을 창조해내는가, 이 드라마가 아주 큰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브랜드화 가치가 될 수 있는 귀한 상품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에서 제가 보는 그 인간적인 역동의 삶의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개개인의 역동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국과의 어떤 한 사회, 어떤 이 지구 인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그림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서 역동성이나 어떤 창의성이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에서 봤습니다. 자, 무기력한 특히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리스의 어떤 미래가 암흑의 시기가 더욱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 그죠? 자, 그리스에서 본 젊은이들 보면 부모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그런 의지심이 또 부모를 통해서 발달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30대 중후반이 넘은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의 연금을 어떻게 보면 같이 갈라서서 함께 살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는데, 젊은이들은 그것을 이제, 쓸 줄을 모른다는 거죠. 믿기도, 어렵고. 자, 이 모든 것은 또 젊은이들만 함께 이렇게 행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의 과도한 가행 보호, 현실의 어려움에 우리 자식은 조금이라도 보호막을 쳐서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창의성, 젊은이들의 자발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앞으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생길까라는 것을 또 보고 공부하고 오면서 또 한국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또한 그런 모습이 많죠. 부모님들이 과도하게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과도하게 도를 넘는 이 보호를 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성장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날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아주 큰 걸림돌, 암흑의 시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모두가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새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날아가는 새들을 젊은 사람들이 날아가는 것을 부모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보호막을 쳐서 날아가지 못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를 이제 통해서 또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중국에서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아주 중국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현지에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성장에 굉장히 민감한 이런 상태의 노인이 이제 나라이다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어떤 현장을 통해서 다큐를 통해서 중국의 거대한 성장 발전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 중국인들의 거대한 성장을 정말 아주 몸속 뼛속 깊이 느낍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들은 빌딩을 짓고 뭔가 두들고 있습니다. 도로를 뒤집고 엎고 모든 것을 또 전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모든 것을 카피하면서 그들은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중국인들에게 너희는 작자가 속된 말로 가짜 페이크만 만드는 그런 아주 이제 능력은 없는 저런 어떤 제품을 만드나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그들이 세계를 잠식해 나간 하나의 또 다른 비즈니스의 상술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성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떤 울타리 속에 갇혀진 어떤 양떼들이 갑자기 방목 풀어놓음으로써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먼저 방목되기 전에 풀기 전에 교육을 받아서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회로 이렇게 사회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방목해서 풀어놔 버리니까 아직도 공산화의 반은 남아있고 아직도 자유민주의 민주경제체계에 급성장하는 발전,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을 지금 전부 다 보고 있고 맛보고 있는 중국인들의 어떤 이중적인 이 현실 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현상도 지금 다시 하나 또 돌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중국인들 정말 눈에 띄게 예의 없는 행동, 아주 몰지각한 행동을 하기로 전 세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도 그리스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터키 항공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 상하이로 들어오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가 딱 바퀴가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안전벨트를 풀고 짐을 꺼내고 줄을 서고 난리가 납니다. 스튜디오스가 아무리 이렇게 제지를 해도 그들은 아예 듣고자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조차 못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들을 쳐다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렇게 저급한 기본적인 어떤 에티켓도 없는 국가의 민족들이 어떻게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고 다닐까라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우려 섞인 말들도 많이 합니다. 자, 그들은 그리고 너무나 쉽게 세칙이라는 것을 자주합니다. 공항이 이민국에서 이제 패스포드 컨트롤에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다 보면 잠시 그냥 옆을 잠깐 바라보는 사이에 여자가 한 명 세칙을 해서 제 앞자리에 딱 서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면 나면 또 조금 있다가 또 가족들이 그녀의 한 가족 무리들의 앞을 씁니다. 제가 화를 확 내면 이제 그들은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이 중국인들의 아주 번번하게 볼 수 있는 중국인들의 아주 위험한 에티켓 상식,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지켜야 할 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에티켓이 너무나 안 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급성장하는 중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무너지기 쉬운 작은 구멍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곳은 꽃향기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말하면 쓰레기 냄새를 많이 남기고 다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가장 주의 깊게 그들이 다시 또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공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론 한국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급속하게 그리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성장하고 성공이라는 표현은 아직 힘들지만 성장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라는 큰 이제 시장을 앞에 두고 물론 그들이 어설픈 제품을 만들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그들의 비즈니스 전략이고 그게 또 시장에서 먹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조선업계에서도 한국이 조선의 어떤 우리나라의 아주 큰 자부심이었는데 모든 조선의 그 계약들 조선업계의 계약들 모든 체계 계약 체계도 이제 모든 중국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눈을 잠에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자, 눈을 떠서 중국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고 전 세계 서양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인들의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자,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많은 것을 우리는 거의 체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마스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제 믹싱하는 것입니다. 퓨전입니다. 모든 것을 섞어보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것을 다 섞어 난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 섞어보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우리 민족의 영적인 힘은 무엇인가라는 뿌리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리에서 나오는 그 어떤 잠재력을 이제 들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인들이 세계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잠재력은 과연 무엇인가? 정신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정신문명의 나라. 물론 서양인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분들과 싸우고 이럴 필요도 없지만은 한국의 정신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서양에서도 특히 그리스인들은 자기들만의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소크라테스, 영적인 철학자들, 건축가, 세계의 어떤 기반을 이렇게 이뤄놓은 영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베이스를 깐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제가 물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그 영적인 정신적인 그 힘, 그 보석은 과연 무엇일까? 그 보석이 있다 하면 과연 어떻게 지금 밖으로 내놔서 이 세계 무대에서 이것을 상품화해서 경쟁력으로 키워갈 것인가?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압니다. 자, 모든 이제 인간은 이제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향해서 너무나 갈구하듯이 너무나 절실하게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인성의 복귀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상품화해서 세상에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아주 심각한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한국의 정신문화를 세상의 상품으로 내보낼 것인가? 자, 그것을 저 또한 고민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고 영적인 에너지의 갈구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갈구에 지금 아주 전 세계는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이제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가? 이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연구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연구 중이고, 만약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함께 연구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세상의 형태로 이 세상에 한번 내놓아 보자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일을 함께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온의 타워 힐링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어떤 한 부분에 변화하는 어떤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인류의 한 부분에서 지금은 터닝 포인트의 시점에서 우리가 그 시기를 지금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대보다 더욱더 이제 혼란스럽고 어떤 세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허망함을 느끼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우리의 충만도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혼의 타워 힐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